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상승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엠폭스, 전선, 화장품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면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10월께나 한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보유 지분을 대폭 줄이고 뷰티 업체인 울타뷰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상승한 가운데 한국 화장품 제조, CJ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로 폭증하면서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녹십자 MS, 진매트릭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한입니다. 자,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그래도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안도감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그래도 금요일인데 빨간불 켜졌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시장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 특히 이제 나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지표, 어떤 기술적 지표로 보시면은 하락 추세대, 하락 추세대를 이제 돌파를 했고. 제가 이날 얘기를 했을 겁니다.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서 상승으로 복귀 가능성이 많다. 다만 여기서는 보통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 상승하고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완만한 상승 또는 박스권을 보이다가 상승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견해를 조금 이제 바꾸는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스닥의 좀 그 다우존스의 제가 그 연봉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그 2008년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2008년이었죠. 그래서 2008년 이후로 상승하는 부분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큰 변동성은 나와 있지만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데 언제까지 상승을 좀 해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좀 했고요. 2028년까지 상승한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이제 까지는 아니고 27년이죠. 28년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미증시가 20년 동안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1980년대도 충분히 좀 일어났고 그리고 비슷한 어떤 패러다임은 항시 이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00년 전으로 회귀를 했을 때 1920년도에 미국에서 일었던
신경제에 대한 패러다임. 이때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막 거기서 이제 군수물자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신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광폭의 랠리가 펼쳐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증시 어떤 폭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비슷하게 재현이 되리라 보고 지금의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AI에 대한 혁명, 신경제 패러다임의 혁명은 아무도 의심을 못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썼냐면은 4차 산업혁명 이 말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막연하게 4차가 올 거다. 막연하게 4차가 올 거다. 근데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AI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쏙 들어가고 이 말만 쓰는 거죠. AI 혁명이다. AI 혁명이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AI 혁명은 언제 왔나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정을 보이고 나서 챗 GPT가 출현하는 2022년부터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2023년, 2024년 2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서서히 시장의 침투가 진행이 되고 이게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는 2025년, 26년, 27년 이 시기에 랠리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현재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환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환산해서 전체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월봉.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이때는 코로나 유동성 랠리라고 했지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유동성 랠리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유동성이 꺼지면서 이 시기에 AI, 챗 GPT가 나와서 진행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매우 완만하게 저점을 다지면서 진행이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일본 증시나 미국 증시 전부 다 이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일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게 폭발할 부분들이 분명히 한 번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년째, 이제 2년째, 3년째 좀 해당이 되는데 수출 경기 동향으로 보면은 현재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새로운 트렌드로 좀 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주도하느냐, 바이오가 주도하느냐,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캐즘 현상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섹터,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AI 서비스죠. 이것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봉으로도 다시 한번 회복이 좀 된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물론 저항권까지 아직 멀었지만은 저점에서 보면은 6, 7, 8, 9 오늘이 9일째네요. 보통 만약에 이게 주파동이면은 10일에서 15일 사이까지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고 물론 박스권 보이다가 한 번 더 쌍바닥 주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승의 흐름들이 이게 이제 주파동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 딱 10일째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많이 빠지면은
원래의 어떤 흐름대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이제 V자 반등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외국인 기관 오늘 현재 7,400억, 2,700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대규모 매수, 그러니까 상방, 그다음에 선물도 상방, 그다음 프로그램에서도 상방이기 때문에 올 상방이 개념이 되죠. 그래서 오후장에 추가적인 상승들이 약간 진행이 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커다란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의 훈풍이 상당히 거세게 지금 진행이 돼서 SK하이닉스 부분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시총이 140조 정도 되죠. 근데 애정된 흐름으로 보면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제가 어떻게 된다겠죠? 30에서 40조 정도. 그러니까 올해 2분기가 5조가 났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된다. 3분기, 4분기가 6조, 7조 되고 내년이 곱하기 4를 한다.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 퍼니까 10배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배, 3배가 간다는 소리가 현재 빈말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24만 원이죠. 곱하기 2 하면은 어쩌죠? 48만 원. 그렇죠? 50만 원 찍는다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성장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모습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약간 피크를 좀 찍을 현재 확률이 상당히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지금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상승 가속 구간으로 약간 접어드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어떤 시장 부분들은 확실하게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보시면은 우정바이오, 캐스피온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온숭이 두창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보시면은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이고 녹십자 MS도 말씀드렸습니다. 녹십자 그룹에서 유일하게 진단키트를 하는데 시세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나름대로 진단키트 외에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진 매트릭스, 랩 지노믹스 이런 것들에 좀 해당이 됐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다음 미국 시장 진출하는 뭐 엑세스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휴마시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조정이 좀 돼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숨어 있는 다코스, 현대바이오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관련된 종목은 이제 그렇게 한번 보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오렌 버핏이 화장품주에 이제 투자를 한다 하는 뉴스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실리콘2, 마녀공장 이런 종목군들이 그다음에 OEM 방식으로 제작하는 한국 콜마 이런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그다음 인글루드웹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약간 이게 보여주고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이제 종목군 그래서 약간 뭐 그 차트적으로 하나 한번 그 실리콘2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뭐 10배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00원짜리가 벌써 작년이죠. 2022년에 2,000원짜리가 무려 20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실리콘2 다시 말해서 화장품 회사인데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역직구 플랫폼 계열로서의 가치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패션계의 어떤 브랜드 익스프레스 이런 종목군하고 같은 계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화장품주에도 순환매가 오늘 좀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SBB 테크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도 강세를 여전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외에 새로운 어떤 신 패러다임이 열리는 부분들이 로봇 관련된 부분이 서서히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품주 SBB 테크, 인탑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렌시스,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 뭐 삼익 THK,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스타,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뭐 많네요.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로봇 상용화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실제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군들도 오늘 뭐 강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오늘 자 이제 PCB 기판 쪽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강세 보이면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자성 소재를 만든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또 이게 PCB 기판 쪽으로도 뭐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AI PC 그다음에 AI 스마트폰 요것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양대 시장을 좀 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에서 외국인의 그동안의 매도세가 돋보였다면 이제는 수급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복잡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엠폭스 관련인데요. WHO가 엠폭스,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가장 최고 단계인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감염병이 기승인 만큼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보핏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데 이 보핏이 9월 달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처음 선보인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 처음 나오는 만큼 과연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도 뭐 섹터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좀 예.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얼마 전에 화두가 됐는데 다시 한번 엠폭스 관련된 그런 비상 사태가 선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 포비아 현상 여기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업체 간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갈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살펴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금융권의 망분리가 되면서 생성형 AI가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트렌드가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로봇용 웨어러블 로봇 버핏을 9월 달에 출시를 한다 하는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온숭이 두창이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아프리카 외 지역으로 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분말을 통해서 또는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의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온숭이 두창이란 것은 이제 천연두를 말하고요. 천연두는 현재 면역 결핍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증상 자체가 에이즈와 거의 같습니다. 거의. 외형적으로 약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에이즈나 천연두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기중 전염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약간 비상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 부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녹십자 MS,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군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 현대바이오를 최근에 굉장히 강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광범위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제프틴이라는 물질을 임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변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약간 만병통치약 개념처럼 들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온숭이 두창도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를 좀 해주고 있죠. 근데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뭐 대단한 거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현대바이오는 원래는 화장품 회사였죠. 화장품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왜 화장품 회사가 이걸 이게 바이오 업체로 변신하느냐 뭐 굉장히 약간 의아하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이게 비타민 C를 가지고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질 요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니클로사마이드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제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효과가 탁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
코로나 효과에도 효과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암에도 효과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임상을 이제 추진을 좀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코로나 때 한번 그 임상 추진 모멘텀 때는 크게 올랐는데 이게 다른 데도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마찬가지 온숭이 두창이나 뭐 이런 쪽에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번 굉장히 큰 시세를 내줄 확률이 많고 세계 최초의 항바이러스제 1호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를 보이지만은 한번 굉장히 크게 시세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배터리 3사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전기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를 불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죠. 오늘 뉴스가 나온 것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은 현대차에서도 완벽하게 배터리 보호 시스템 BMS를 현재 기술을 발표를 좀 했다 하는 것도 나와주고 있죠. 제가 그제인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이 전고체 다시 말해서 이 배터리에 이제 불이 나는 것은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 손상에서 대부분 불이 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분리막이 없고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다시 한번 정책적 투자가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전고체 업체 부분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른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시범 생산을 하고 있는 황화리튬에 대한 데모 플랜트를 증설을 하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약간 수혜주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4만 원 넘게 빠진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들 올라와서 눌림목 보고 다시 한번 이 냉난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갈파고라스 규제, 대폭 분단, 생성형 AI 허용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개인정보, 익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현재 AI 클라우드에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AI 도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개혁을 통해 가명 처리된 개인 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겠다 하는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융 분야의 AI 서비스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 아직 시세가 나지 않았지만은 데이터 처리 관련된 종목이 가장 크게 이제 부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조용하죠. 시세는 조용하지만은 엑셈이라는 회사는 DB를 비롯해서 시스템 정구관, 그러니까 DB 처리 과정이 있잖아요. 정구관 성능 관리, 이제 인공지능으로 성능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엑셈 같은 경우도 전체 한번 계속 오랫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장기 침체를 보이다가 대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박스권을 넘어서 갈 확률이 많고 또 시총이 1,300억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AI가 진행이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 시각화 이런 전 과정들의 모든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업체 이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XM에 대한 성장성도 약간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고르고 고른 종목이 이제 XM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드디어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성장 단계에 초입이다 했을 때 삼성전자가 개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약간 보수적인 어떤 집단일 수 있고 또 시장의 괴하기에 대한 어떤 진입 타임을 굉장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되지는 않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벤처나 이런 데는 망해도 좋으니까 막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되게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할 타이밍, 또 시장에 개입할 타이밍만 하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웨어러블 로봇의 버핏을 9월에 출시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사업의 진출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램보 로보틱스를 일단은 인수를 좀 했죠. 그리고 웨어러블 사업도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버핏 출시를 통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올해는 로봇 회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 입는 로봇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좀 더 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테마 골라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테마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마지막에 한 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테마 엠폭스 전고체 AI 웨어러블 로봇 네 가지 정도 했는데 마지막 것을 좀 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런 꼭지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신제조 이다 이렇게 달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전기차가 또는 자동차가 이제 전 세계 제조업 비중에 가장 메인으로 차지하고 좀 있죠. IT 빼고 휴대폰 빼고요. 그렇지만은 요거를 능가하는 새로운 신산업의 모멘텀이 로봇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를 좀 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 수만큼 이게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라면은 로봇은 하드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아웃풋은 로봇이 모든 것을 대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어떤 응용력은 가장 돈이 되는 곳, 가장 첨단 산업 쪽입니다. 방산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제조 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 로봇하고 약간 결이 다른 웨어러블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가장 상용화가 약간 빨라질 수 있는 것이 웨어러블 로봇의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보면은 이제 입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은 디바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신체 내에 이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걸 따라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형태는 직접 입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근력을 강화하거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신체 활동을 능가를 좀 시키거나 또는 특수 목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현재 상용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데 왜 웨어러블 로봇이 상당히 좀 파괴적인 어떤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아이언맨 그러죠. 그 다음에 엘리슘이라는 어떤 걸 보면은 기계하고 사람하고 두뇌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충격적이냐면은 사람의 이제 신체 부분에서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가 대체를 한다. 막 이런 개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뉴럴링크. 뇌하고 컴퓨터 칩하고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는 링크 기능에서만 더하겠지만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대해서만 진행이 되겠지만은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까지 이 기술이 왔을 때는 좀 파급력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이 그러니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런 IT나 첨단 제품, 웨어러블, 로봇화 될 수 있는 일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펼쳐지는 그러니까 사이보그의 어떤 흐름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에서 로봇 관련된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최초로 인수를 좀 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대차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현재 엑스블루 숄더를 하고 있고 또 그 앞으로 산업 현장에도 뭐 쓰이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삼성과 같이 맞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은 가만히 있느냐? 뭐 그건 아니죠. 준비를 하고 있죠. LG에서도 마찬가지 있는 로봇 슈트봇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대기업이 이제 갑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죠. 현대차가 가장 앞서갔는데 삼성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 로봇 플랫폼도 굉장히 만들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만 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만간 로봇이 개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버핏이 본격적으로 곧 출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웨어러블 로봇이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자체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다 보니까요. 이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 바로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함께 체크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저희 테마 속에서는 두 종목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일까요? 예, 엔젤 로보틱스하고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웨어러블 로봇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시세를 내지 못하고 지루하게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높게 고평가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도 3천억 정도 되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웨어러블, 버핏 이쪽 그 삼성에서 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유일한 대장주입니다. 유일하게 삼성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고 현재 보유수 물량도 다 거의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탑스입니다. 휴대폰 부품주로 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버핏의 시제품을 여기서 생산을 했고요. 다른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현재 OEM 방식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품이 아닌 새로운 어떤 IT의 어떤 변신, 로봇 전문 기업으로서의 변신
이제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흐름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V자로 올라오고 폭락을 거의 때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인탑스가 삼성전자 웨어러블 관련된 또 그 유일한 관련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엔젤 로보틱스, 의료용 로봇 쪽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 이슈도 있는 만큼 또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인탑스, 삼성전자 보핏의 시제품 생산을 진행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호재가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 두 종목 다 좀 쟁쟁하다고 느껴지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생산하는 인탑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탑스는 삼성전자 관련이 있지만은 또 기존의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하청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뭐 성장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청을 하는 업체다. 삼성전자 직접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OEM 방식으로 하죠. 그리고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미 FDA 승인 자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탑스가 이제 가장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9월이면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1, 2주 반짝 또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인탑스였습니다. 인탑스는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의 위탁 생산도 수행해온 이력이 있는데요. 뭐 레퍼런스도 아무래도 탄탄하다 보니 이 종목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장에서 눈여겨보는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인데요. 어떤 예.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이렌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같은 삼성전자에 그 관련된 웨어러블 종목인데 과연 이제 두 개의 특징주를 능가할 수 있느냐, 능가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잘하면 능가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렌시스를 이제 꼽은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이제 부분들은 현재 요거는 아니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비디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디지털 도로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 또 모터, 감속 모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하고는 살짝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좀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웨어러블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좀 가졌다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물론 먼저 로봇으로 보면 로봇 청소기 부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는 부분들은 이 비대용 오일 댐퍼에 쓰이는 토크 조절 스프링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비대를 내렸다 올렸다 하게 되면은 자동 힘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걸 보시면은 웨어러블 로봇의 작동 원리 요걸 보시면은 이게 사람 힘으로 올렸다 내렸다 또는 구부렸다 할 때는 사람이 조금만 힘을 주면은 힘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들어올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댐퍼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비대에 적용이 되는 현재 오일 댐퍼 기술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거운 것을 그대로 둘 수 있고 가볍게 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이렌시스라는 회사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유일하게 그러니까 말씀하면서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력이 좀 더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 댐퍼나 감속 모터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의 80%를 적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뭐 원리는 우리가 유압식 뭐 그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이렌시스에서는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삼성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회자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시세는 크게 안 났어요. 그리고 지루하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 이슈를 좀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숨겨져 있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탑스하고 또 이렌시스, 그다음에 엔젤 로보티스가 거의 한 삼총사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렌시스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오일 댐퍼,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렌시스가 다시 한번 다크호스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 선색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렌시스를 머니 종목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손절가 부분은 약간 5천 원이 깨지면은 일단 뭐 손절을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로 환산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부분에서는 현재 7천 원 정도가 이 맥라인 쪽에 이제 7천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는 이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뭐 더블은 갈 수가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8,000원, 9,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코스피가 장중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현재 2,6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7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머니로는 엠폭스와 전고체, AI, 웨어러블 로봇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이렌시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